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도 일치월장의 그 마지막 장이죠. 8장 성장편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도 해보고 제가 느낀 점들도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그 미래장에 이어서 바로 성장편으로 넘어가서 영상을 같이 찍게 됐습니다. 우선은 가장 왜 이렇게 찍게 되었냐 하면은 먼저 이제 빨리 이 책을 넘어가고 좀 더 이제 다양한 책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미래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기하급수적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어떠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될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 답변이 바로 이 마지막 성장편에 있어서 이렇게 이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장편에는 크게 세 가지 그 인물이죠. 추구하는 이상향이 있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호모 아카데미쿠스, 그리고 두 번째가 슈퍼 네트워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성적 몽상가.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이제 인간상을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기하급수적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러한 세 가지 어떻게 보면은 인간형이죠. 이상적인 인간형이 되어야지 이제 나중에 그 힘든 상황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영중 박사님과 고영성 작가님. 저도 읽어보면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특히 슈퍼 네트워커, 그리고 제 경우에 호모 아카데미쿠스의 경우는 반드시 지금 세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 아직 이제 회사 생활을 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바로 호모 아카데미쿠스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학습하는 인간을 뜻합니다. 이 학습하는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4차 산업혁명을 앞으로 대비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간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에어비앤비 창업자인 체스키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미국 내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 사업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 또한 모든 사업계를 통틀어 매우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대단한 젊은 사업가 체스키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체스키는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매우 소극적이었고 소심했고 경영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에어비앤비를 잘 이끌고 굉장히 훌륭한 사업가이자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링크드인 창업자 리드 호프먼은 체스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점은 바로 학습입니다. 이는 성공적인 사업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죠. 그는 학습하는 기계이자 무한한 학습자입니다. 체스키는 그 말의 표징이 될 만한 인물입니다. 호프먼의 말처럼 체스키는 학습하는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라면은 신분을 막론하고 전문가를 무조건 찾아다니고 직접 배우는 열의를 표합니다. 이처럼 학습은 실행 능력이며 겸손과 반성적인 사고를 또한 겸비해야지만 조금 더 빠르게 흡수하고 배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350개 대기업 경영진이 어떻게 임원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성공적으로 임원이 된 사람들은 모두 상사에게 그냥 숙이고 들어가서 모르는 게 있으면 즉시 조언을 얻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체스키처럼 훌륭한 전문가들을 직접 만나볼 수는 없겠지만
전문가들이 본인의 생각과 인생관을 바탕으로 작성한 바로 자서전과 도서들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미래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변호사, 의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의 이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의 인력들도 지속적인 학습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보다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지식을 늘리고 학습 효율과 속도를 올리는 그 노력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중요성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880년대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그 파나마 운하 공사 도중에 최악의 일이 발생합니다. 열대성 말라리아 전염병이 돌면서 건설 인력들이 사망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말라리아를 옮기는 매개체가 목이라는 지식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매개체를 개미라고 단정짓고 침대 위로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방바닥에 물을 떠다 놓았습니다. 바로 침대 밑에다가. 이로 인해서 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되었으며 인명피해는 더 늘어나 10년이라는 건설기간 동안 무려 22,000명이 죽는 그 경우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19년 후 영국의 의사 도널드 로스는 말라리아가 모기를 통해 전염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공로로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등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미국 건설팀이 해당 건설을 이어서 진행했으며 이 일은 그 이후로 일사천리로 운하가 완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정말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은 뭐 스티브 잡스, 제프 베조스, 레리 페이지, 존 도어와 같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오너들이 투자를 하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저 같아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기업 오너들이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혁신적인 제품으로 거액의 투자까지 직접적으로 했던 아이템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쉐그웨이, 개인용 이동 수단이죠. 하지만 쉐그웨이는 2000년대 가장 실패한 10대 기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것은 일장에서 나온 운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오너들의 그 지식은 쉐그웨이 전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잡스는 디지털 전문가였고 베조스는 전자상 거래의 달인이었으며 존 도어는 썬 마이크로 시스템,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 전문가였습니다. 이들 모두 교통수단에 대한 전문 지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기하급수의 시대, 기하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반드시 지속적으로 학습이 필요하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제 숙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 방법들의 전반적인 토대이자 체력이 되는 것들은 당연히 독서입니다. 독서를 많이 하고 그 독서를 바탕으로 이제 뭐 좀 더 써보고 저처럼 이제 영상도 찍어보면 더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장기 기억으로 남게 하는 전략을 해서 지식의 축적을 폭을 좀 더 넓히고 그 폭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본인만의 학습 방법을 찾아 나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슈퍼 네트워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네트워커는 말 그대로 방대한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 중에 일부 네트워크를 잘못된 방법으로 좀 만들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회사 다니는 직장인분들은 회사 내부 네트워킹을 조성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이 있죠. 특히 신입사원분들
물론 대기업 임원들까지 정말 꾸준하게 네트워킹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네트워킹을 만드는 과정을 정말 잘못된 방법 중인 하나인 술자리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고, 술자리가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이제 또래 친구들, 친한 직장 동료들과 한 잔씩 지금도 하고 있고요. 즐기는 편이긴 하지만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 그 자체를 술자리를 통해서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들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술자리에서 형 동생 언니 동생 이런 식으로 해도 다음날 가면은 다시 서먹해지는 경우도 있고, 술자리에서 실질적으로 필름이 끊겨서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술자리가 취중 진담이라고 하지만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그런 취중 진담이 아닌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정말 진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진정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슈퍼 네트워커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반드시 기초의 실력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주변 동료들에게 도움이 될 때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진정한 네트워크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책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주변에 이제 직장 상사, 선후배, 동료, 그리고 아니면은 그 밖에 친구나 여러 인물들을, 주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진심으로 진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해 주는 그런 관계인지, 정말 올바른 네트워킹이 형성된 관계인지를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성적 몽상가. 이성적 몽상가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리더분들 중에 간혹 몽상가형 기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 대부분은 몽상가일 뿐 이제 본인의 원대한 꿈을 실현시킬 그 실행력이 좀 부족하고 객관적인 그 사실 확인에 좀 어려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하지만 제가 만난 몽상가형 리더 중에 딱 한 분은 정말 이성적 몽상가 기질을 타고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회사 조직 문화와 미래를 좀 내다보는 몽상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수많은 벤치마킹 사례와 조사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이상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정량화하고 수치화, 통계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 밑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조직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을 조금이나마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상적 몽상가가 정말 회사 조직 내 중요한 위치의 리더로 자리 잡고 있다면은 그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1추월장의 마지막 장인 성장편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고요.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하급수적인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파괴력을 갖게 될 이런 시대에 대비해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좀 볼 수 있었고요. 이 중에서도 제가 서두에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듯이 저는 이 세 가지 인간형, 호모 아카데미쿠스, 그다음에 슈퍼 네트워커, 이성적 몽상가 중에 단연 호모 아카데미쿠스, 학습하는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이런 효율적인 학습, 이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식의 폭을 넓힌다면은, 그리고 정말 나중에 15년, 20년 후에 인공지능과 정말
동등한 관계에서 공존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학습을 통해서 지식의 폭을 넓히고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인공지능에 맞서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어느 분야의 어떤 업무든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일취월장 리뷰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조금 더 노력해서 좀 더 이제 많은 정보를 전달 드리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희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